반갑습니다. 송규준입니다.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아서 30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.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을까 그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. 그런데 이제 그거를 따져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비극인 거 아니겠습니까? 당연히 압승을 거둬야 되죠. 그런데 이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야 진짜 이러다가 지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? 그도 그렇지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터질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인들, 범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논란이라고 하는 논란은 다 터진 상태입니다. 더 이상 뭐 터질 게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어요. 뭐 이재명 본인에 대한 논란 그것만 하더라도 막 수십 가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아들에 대한 논란까지 터져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 그리고 아내에 대한 논란까지 터져가지고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들에 대한 논란도 말할 것도 없이 막 수십 가지가 지금 있는 그런 상태이시죠.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지금 논란 그 자체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예요? 지금 국민의힘과 얼핏 비슷하거나 심지어 지금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야, 진짜 대한민국의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게 이 정도였던 것일까? 정말 범죄 그 자체인 인간들이 아직까지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다라는 거. 심지어 조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계속 막 뻔뻔하게 지금 막 우기고 있는 것이고 조국 또한 뭐 신당 창당해가지고 호남 지역에서 지금 뭐 출마하겠다 뭐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.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뭘까? 윤석열 대통령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타이밍에서 국민의힘이 살짝이라도 삐끗하게 된다면 그거를 가지고 그냥 막 침소봉대 수준이 아니라 침을 그냥 막 100만 배 막 확대를 시켜가지고 막 난리를 지금 쳤을 법한 인간들이 민주당인데 그나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과 그 김경원 그 대표 쪽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. 논란이 별로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. 그게 참으로 지금 다행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사생결단으로 무조건 이재명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 모든 것들을 다 덮겠다라는 심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까지도 왜곡하고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 처리수도와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.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. 사실상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거. 이게 제가 보기엔 최선입니다. 이게 뭔 소리냐? 괜히 뭐 쓸데없이 뭐 총선 시즌 되다 보니까 이준석이 됐거나 이현주가 됐거나 이조가 됐거나 이런 진짜 잡스러운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? 이재용 고문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잡스럽다는 표현을 쓰는 거를 뭐 제외를 할까요? 뭐 여러분들한테 맡겨 놓겠습니다. 뭐 어쨌거나 이런 어떤 그 잡스러운 인간들이 막 설치고 있는데 이런 인간들까지 우리가 한 팀으로 가야 된다라는 식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모습 그게 뭐였습니까? 소신껏 밀어붙이는 거, 보수 우파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시대 정신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면서 노동개혁이 됐거나 교육개혁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 두 개씩 헤쳐나가는 거,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됐거나 이런 모습이야말로 사실상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겠죠? 그 근거가 뭐냐? 보수 우파적인 색깔 그런 거를 강조했다가 이준석이 맨날 까불어대는 얘기처럼 우리끼리 그냥 뭐 서로 박수 치다가 그냥 멸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봤었을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.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곳 영길이가 머리가 깨지면서까지도 그 지역구를 내줬던 곳이 어디였습니까? 인천, 계양을 거기 아니었습니까? 이재명 지역구가 포함된 인천 동부권을 보니까요 지금 여당 쪽이 32%가 나오고 있고 야당 쪽이 35%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조금 민주당이 3% 정도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거를 보고 어떤 분들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어차피 민주당이 그냥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. 원래 애당초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구가 어떤 곳이었습니까? 민주당 강세 지역구였거든요. 과거에 이제 우리가 총선을 봤었을 때 20대 총선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7석을 가져갔고요.
21대 같은 경우는 압도적이었습니다. 무려 11석이나 가져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21대 총선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비율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? 민주당 지지율이 80% 그리고 뭐 민주당이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한 20%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두 당의 지금 격차가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? 3%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. 충분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승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실제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택시기사분이 다음같이 얘기합니다. 지난해 6월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역에서 봤다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.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출마하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정확하게 지금 택시기사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. 물론 그 중에는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. 자영업자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정부 들어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. 경알못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정가 출신이 이재명 대표 아니겠느냐? 이렇게 이제 자영업자인 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 플리처 상해로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올해 이제 말 이렇게 해가지고 자영업자라고 하시는 분이 뭐였습니까? 아까 뭐 그 이재명을 뭐라고 했어요? 경잘알인가요? 경잘알 이재명을 뽑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만큼 진짜 코미디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뭐 블랙 코미디라고 봐야 되나? 뭐 어쨌거나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. 이재명 같은 인간을 자영업자라고 하는 분이 찍겠다라고 한다면은 장사가 안 돼도 솔직히 말해서 가망이 없으실 것 같아요. 제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영업을 하신다는 분이 그렇게 이제 일선에서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신다라는 분이 경제를 위해 가지고 이재명을 찍겠다? 답이 없는 거. 장사가 잘 될 리도 없고 그냥 그렇게 뭐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지역구가 포함되어 있는 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천의 지역을 우리가 쭉 봤었을 때 분명히 사실입니다. 서부 도서권, 중부권, 남부권, 동부권 어떤 곳을 보든지 간에 아직까지 민주당이 우세인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?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퍼센테이지랑 지금 여론조사 퍼센테이지의 격차를 보셔라.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. 서부 도서권 같은 경우는 54%에서 37%가 됐습니다. 중부권 62%에서 33%가 됐고요. 남부권 51%에서 36%, 동부권 57%에서 35%. 얼핏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지율이 지금 몇 퍼센트나 빠진 겁니까? 20%에서 25%,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지율이 빠졌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인천, 이재명이 있는 인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마찬가지로 또 화제가 됐던 김남국이 있지 않습니까? 남구가 있는 경기도 그 안산 지역구는 또 어떻게 민주당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경기도권을 이제 쭉 봤었을 때요. 민주당 하락폭을 이제 눈여겨보시면 됩니다. 경기도의 이제 도심권 같은 경우는 51%에서 30%로 폭락을 했고요. 서부권 같은 경우도 58%에서 36%, 서남권 같은 경우도 54%에서 36%, 동부권 같은 경우도 56%에서 36%, 동남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? 인천이 됐거나 경기도가 됐거나 아직까지 이제 민주당이 강세다라고 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만 21대 총선에 우리가 견주어 봤었을 때 민주당의 폭락 수준이 굉장히 이제 우려할 만하고 이런 결과를 봤었을 때 충분히 우리가 22대 총선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처럼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일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둘 수도 있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.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요. 서울, 경기, 인천 전부 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? 국민의힘은 30%가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. 민주당은 35%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될까요? 그러니까 개딸들, 35% 정도 되는 개딸들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지금 이재명을 찍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? 30% 정도가 되는 거겠죠. 그러니까 65%를 제외한 가운데 있는 35%, 이 중도권에 있는 사람들을
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려갈 수 있는가가 다음 총선의 이제 결과를 결정지게 될 것인데 제가 보기엔 간단합니다. 물론 이제 뭐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논란들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딸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죠. 35%는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쳐야 되는 것인데 중간층에 있는 35%, 야 나는 정치 싫다, 나는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어 라고 하는 그 무당층인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.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여부에 좌지우지가 되기보다는 논란이나 시끄러운 거에 좌지우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민주당에서 계속해가지고 악재가 터져나온다고 해도 어떻게 35%가 유지가 될 수 있냐, 총선 망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악재가 터져나오면 터져나올수록 충분히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? 무당층 35%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21대 총선에 비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무당층 35%를 우리가 가져간다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다? 다음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김기현 지도부가 됐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됐거나 끝까지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?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. 우리는 그저 30%, 35% 되는 보수우파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당이 저렇게 개박살 나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터지면 터질수록 무당층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흡수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총선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 이준석이나 이현주나 이재호나 이런 인간들과 막 통합을 해야 된다 이따위 것들 통해 가지고 우리가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. 끝까지 김기현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소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그게 총선 승리의 지름길일 겁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